5월 29일 모닝 미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증시 동향 및 모닝 시황 발표가 있겠습니다. 김주현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김지원입니다. 증시 동향 정리하겠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는 주 후반 지표 앞두고 관망세가 심화됐습니다. 장중에 환율이 8원 넘게 하락하고 외국인이 현선물 동반 순매수를 보이면서 시장을 견인한 영향에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탄력이 둔화되었습니다. 월요일 장 막판 상승세가 두드러졌던 삼성전자는 전일에도 상승했습니다. AMD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에 합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도가 트리거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코스닥은 HLB가 3거래일 연속 반등하고 반도체주들의 강세에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2차 전지주들의 부진과 블록딜 이슈에 따른 엔터주 약세 등의 상승폭은 보합권대에서 제한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의 탄력이 둔화된 가운데 LG전자가 13%대, 농심이 8%대 등 특정 종목으로의 쏠림이 심하게 나타난 점이 특징적이었습니다. 해외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미증시는 엔비디아의 독주 지속, 또 국채금리 상승세에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나스닥은 처음으로 17,000선을 돌파했고 다우지수는 200포인트 넘게 하락했습니다. 오늘도 엔비디아의 강세가 이어졌는데요. 엔비디아는 머스크의 AI 스타트업이 60억 달러의 조달에 성공했다는 소식에 엔비디아 칩 사용 기대감이 커지면서 7%대 급등 1,100달러대를 돌파했습니다. 닐 카시카리 총재는 연준 위원 누구도 금리 인상 카드를 공식적으로 배제하지 않았다며 매파적인 발언을 지속했고요. 발표된 지표로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가 4개월 만에 깜짝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 증시는 64조 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기금 조성 소식에 반도체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지만 차익 실현 매물 출회되면서 하락 마감했고 유럽 증시는 주 후반 유로존 CPI와 미 PCE 등 물가 지표를 앞두고 경계감 속에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미국 국채 수익률은 미 국채 입찰에서 예상보다 부진한 수요가 확인이 되면서 상승폭을 확대했고 달러는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과 소비자 신뢰지수 개선 소식에 강세 전환했습니다. 유가는 주요 산유국들의 감산 조치 연장 기대에 오랜만에 3%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S&P 500 내 시총 상위 5개 종목이 전체 시총의 27%를 차지하는 등 특정 기술주로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미 국채금리의 장기물 위주 상승, 또 유가 급등, 특정 기술주로의 쏠림 현상 심화에 국내도 전일처럼 관망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 후반에 베이지북과 PC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또 월말과 일정이 겹치면서 결과에 따른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저희 이제 하반기 전망이 이제 그 자산 배분부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매크로 쪽 전망입니다. 권희진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크로팀 권희지입니다. 매크로 하반기 전망을 발간을 했습니다. 최근에 미국 통화 정책을 둘러싸고 연준 안팎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만 저희는 추가 인상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하로 전환될 변곡점이 가까워지면서 이제 금융시장 관심은 어디까지 금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인가에 맞춰지고 있는데요. 장기의 적정 금리 수준을 알려주는 게 바로 요즘에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중립금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중립금리는 실제로 관찰되지는 않는 이론적인 값이어서 연준 내에서도 올랐다 안 올랐다 의견이 좀 분분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는 하반기에 이 중립금리 둘러싼 논쟁이 한층 더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중립금리가 팬데믹 전에 비해서 올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자료 이슈 파트에서 이 부분을 자세히 다뤘으니까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거는 중립금리 상승의 영향일 텐데 경제적인 악영향은 크지는 않습니다만 최종적인 금리 인하 횟수가 줄어들고
통화 완화에 대한 기대를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반갑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현재 금융시장에서 이미 실질 중립금리가 1%, 그리고 명목으로는 3% 수준까지 올라왔다라고 반영을 많이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연준의 점도표 상으로 봤을 때는 한 40bp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으로 중립금리 전망이 상향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수반하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3% 이상으로 명목 중립금리 상승할 가능성이 언급이 되는 경우에는 시장에서도 기대치를 좀 더 낮추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반기 국가별로 경기는 좀 극심했던 온조차들이 좁혀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길게 보면 골디락스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당분간은 소비를 중심으로 해서 둔화 국면을 지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경기 모멘텀이 둔화하게 되는 거는 동시에 보험성 금리 인하 가능하게 만들 걸로 예상을 하고요. 최근에 노동시장에서도 이제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둔화를 했기 때문에 과열이 거의 다 해소가 되어 가고 있어서 추가적인 인상보다는 9월 인하가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가계에 비해서 기업의 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기 때문에 경제의 급격한 하강은 없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한국은 수출 호조가 지속이 되고 그 낙수 효과가 확인이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수출은 하반기에도 계속 좋겠습니다만 증가율로 놓고 보자면 3분기에 고점을 기록을 하고 4분기 중에 기저효과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수는 강한 반등까지는 아니지만 완만한 회복세를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조업 고용이 지금 3개월 연속으로 증가하고 있는 중이고요. 제조업 설비 투자 회복도 나타날 걸로 예상을 합니다. 아직은 물가 부담이 좀 있는 상황에서 내수가 조금씩 회복되는 상황은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개시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인내심을 발휘를 할 수 있게 만드는 환경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는 미국은 9월, 한국은 11월 기준금리 인하 전망을 유지를 합니다. 경제 전망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퀀트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애널리스트들이 프리뷰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분석인 것 같습니다. 김민규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퀀트 담당하고 있는 김민규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의 프리뷰를 통해서 투자 시점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어본 자료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프리뷰라는 게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적 시즌 전에 우리가 실적이 얼마 나올 거다라고 예상하는 그런 수치이죠. 그래서 일단 실적에 대한 부분을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면 앞에서도 이제 경제 이야기 드렸지만 하반기에 실적은 계속 좋아지는 흐름을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따져 보았을 때 분기로는 2022년 4분기 그리고 이제 연간 그러니까 직전 4개 분기 누적으로는 작년 2, 3분기 정도가 바닥을 확인을 했고요. 그 이후로 지금 회복이 되고 있는데 보통 바닥에서 이 정점까지 올라가는데 과거 사례들을 참고해 보면 대략 1년 반 정도 걸렸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수순을 따라간다면 올해 연말과 내년 연초까지는 계속 실적은 좋아지는 그런 흐름을 보일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1분기 실적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예상을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던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보통 1분기가 실적이 잘 나오는 그런 계절성이 있지만 이런 계절성을 감안을 해도 앞으로 있을 2분기 실적 시즌은 1분기처럼 예상을 뛰어넘는 종목이 많을 그럴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이런 이유는 아무래도 작년에 이제 실적이 안 좋은 시기를 또 지나왔고 또 계절적으로 안 좋은 4분기까지 같이 맞이했었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들의 부정 편향이 좀 강화가 돼서 예상보다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논리를 갖고 2분기에도 예상보다 좀 좋은 실적을 내보일 만한 가능성이 큰 업종을 골라보면 화학, 기계, 방산우주, 자동차, 화장품, 중소형 음식료, 금융, 반도체 이런 업종들이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보다는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건 주가겠죠. 주가라는 거는 이제 실적과 함께 움직이기도 하고 실적에 선행하기도 합니다. 그럼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올 것들을 찾았다면은 이들을 언제 투자해야 될까 결정을 또 해야 될 텐데 저는 이 투자 시점을 결정할 때 이번에는 애널리스트들이 프리뷰를 얼마나 많이 제시를 하는가 이거를 갖고 한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프리뷰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종목들은 아무래도 실적 발표 이전에 잘 나오는 종목들이 서프라이즈가 선반영이 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리고 프리뷰를 좀 주저하는 그런 종목들, 즉 프리뷰 추정치가 많이 안 나오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약간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뭔가 이제 의미 있는 전망을 내놓기 힘든 종목이거나 또는 예측이 틀리는 리스크를 짊어지기 싫은 그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실적이 나온 이후에 또 수익률이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그래서 이 관점으로 업종을 구분을 해보면 뭐 기계, 반도체, 방산우주 이런 업종들은 프리뷰가 최근에 좀 활발해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뭐 계속해서 실적이 잘 나올 것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 시즌 전까지 상승 모멘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면에 뭐 화학이나 금융 같은 경우에는 실적은 계속 잘 나오고 있지만 실적 프리뷰의 빈도는 그렇게 크게 늘고 있지 않은 것들이기 때문에 실적 시즌 이후에도 좀 주목해 볼 만한 업종이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이제 업종 안에서도 여기 보시면은 종목을 좀 구분을 해봤을 때 프리뷰가 활발한 종목들과 프리뷰를 좀 잘 안 나오는 종목들이 업종 안에서도 좀 다른 양상을 보였었기 때문에 이거는 종목까지 같이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기업 및 산업 분석 수서입니다. 먼저 CS 테크놀로지 IPO 브리프 자료가 있습니다. 한유건 연구원입니다. 네, IPO 브리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어스 테크놀로지는 2009년에 설립된 심전도 검사 솔루션 및 입원 환자 모니터링 솔루션 전문 기업입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진단 지원 서비스인 모비케어와 환자 모니터링 서비스인 띵크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생체 신호 분석 그리고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웨어러블 의료기기를 활용한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외래 혹은 입원 그리고 뭐 퇴원이나 응급 환자 전반적인 어떤 진단이나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모비케어는 병원 외래 환자 대상 수가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팅크씨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수가 기반의 모니터링 서비스로 보시면 됩니다. 실적 말씀드리면은 2023년 매출액 19억 원, 영업 손실은 98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1분기 기준으로는 매출 7억 원, 영업 손실 26억 원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체크 포인트 말씀드리면은 바이오 소재 및 의료기기부터 AI, 소프트웨어 기술까지 이제 통합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다는 점이고, 그리고 수가 연동에 대한 어떤 구독 서비스 형태이기 때문에 그 서비스에 대한 어떤 도입 부담이 이제 상당히 간결하다는 점, 그리고 병원의 수익성까지도 이제 확보할 수 있는 점입니다. 그리고 전국 단위의 그 병원의 어떤 네트워크를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 업체로서의 기반을 확보하는데 장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크 요인은 높은 매출 원가 및 연구 개발 비의 어떤 비중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 특정 고객사의 편중된 매출 구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라메디텍 자료이고요. IPO 브리프입니다. 이수영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마켓 담당 이수경입니다. 신규 상장 예정 종목인 의료기기 기업 라메디텍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용 의료기기 및 레이저 체열기를 생산을 하고 있고요. 레이저에 기반한 미용 의료기기와 체열기가 주요 제품입니다. 2023년 매출액은 29억 원, 영업손실 35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라메디텍의 에스테틱용 피부 미용기기는 미용기기로 분류되고 국내 KC 인증과 해외 CA 인증을 취득을 했고요. 국내 350곳 이상의 에스테틱 샵에 납품 중입니다. 체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소형 고효율 레이저 설계 제조 기술을 근간으로 프락셔널 레이저, 엑시머 레이저 등 기준 수천만 원에서 2억 원까지 형성되어 있는 고가의 제품을 1천만 원 이하에 공급하고 있고요. 레이저 피부 미용 및 의료기기의 사업 확장 가능성입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크 요인은 국내의 미용기기 시장의 높은 경쟁 강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휠다홀딩스 1분기 실적 리뷰 자료입니다. 박신혜 연구원입니다. 네, 휠라홀딩스에 대한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는 48,000원으로 7% 상향 조정합니다. 향후 6년간의 영업이익 연평균 성장률 추정치를 기존 12%에서 14%로 상향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재고 건전화를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노력한 끝에 판매 가격이 최근에 점차 정상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의미 있는 주가 반등을 위해서는 브랜드 경쟁력 향상에 기반한 매출 회복 모습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1분기 실적을 살펴보면 연결 매출은 7% 성장하고 영업이익은 2% 증가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컨센서스에 부합했습니다. 먼저 휠라 브랜드 매출은 4% 성장하고 영업이익은 46% 증가를 했는데요. 순수 국내 부분의 경우에는 홀세일 채널의 구조조정이 지속되면서 매출이 15% 하락하고 영업이익도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반면 중국 관계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디자인 서비스 수수료는 7% 증가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 매출은 12% 성장하고 영업 적자 107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적자는 전년 동기 대비 172억 원가량 대폭 축소됐습니다. 그동안 재고 소진을 위해서 노력한 덕분에 재고 과잉 형상이 일부 해소되면서 판매 가격이 상승한 영향 덕분입니다. 한편 로열티 수익은 11% 감소하면서 부진했습니다. 자회사 아쿠시네트의 경우에 매출은 3% 성장하고 영업이익은 1% 감소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준비된 자료 발표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